안녕하세요. 주리창 러펌의 이민 전문 변호사 주리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E2 소액 투자 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2 비자는 대기업들은 주재원 비자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토픽은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E2 비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E2 비자는 EB5 투자 이민과 같은 영주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간 투자를 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미국에서 또 체류 신분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비자인데요. 먼저 E2 비자에서 첫 번째 자격 조건은 substantial한 investment입니다. 즉 충분한 투자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미니멈이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 정해진 미니멈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인민국이나 대사관에서 통과하는 사례들을 보면 아주 미니멈 할 때가 현재로는 15만 불 이상, 조금 안전하게 생각할 때는 25만 불 이상 정도로 예상하시면 적합합니다. 충분한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미니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성격에도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50만 불인데 내가 15만 불을 투자하면 그건 충분하지 않겠죠. 내가 인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인지 고려하셔서 투자 금액을 적절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E2 비자는 국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국가 간에, 즉 미국과 예를 들어서 한국 간에 무역 협력 조약에 관한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나 중국처럼 미국하고 조약이 없는 나라들은 E2 비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투자하려는 사업체가 50% 이상이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 그때 E2 비자를 사용해서 한국인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여러 명의 파트너와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50% 이상이 한국 사람일 때 한국 국적인 사람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내가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어떤 직원도 한국에서 채용할 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E2 비자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E2 비자는 내가 투자가로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경영진으로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직원을 또 고용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E2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50% 이상이 내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 소유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커밋먼트라는 또 자격 조건이 있어요. 돈이 50만 불이든 100만 불이든 은행에 있다고 해서 그게 투자가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민국이든 대사관이든. 이유는 그 돈은 그냥 다시 가져갈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금이 과연 정말 투자가 되어 있는가, 즉 커밋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도 설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미 운영을 해도 되고 아니고 신생 사업이라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만 E2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회사 설립했고 돈만 은행에 와 있다고 E2 비자를 신청하실 수는 없어요. 절대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내 돈이 투자가 됐다는 것을 보이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내가 25만 불에 이 사업체를 인수한다라고 하고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모든 게 깔끔하겠죠? 계약서도 있고 25만 불은 이미 쓰여졌고 이 회사가 그동안 운영했던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신생 기업이라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된 기록도 없고요. 이제 운영할 거라고 보이기 위해서는 뭐 리스 계약서도 있어야 되겠고 무슨 사업이든지 그 사업을 운영할 만한 이런 셋업이 다 갖춰줘야 되겠죠. 이 커밋먼트라는 자격 조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오퍼레이셔널한 단계까지 와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즉 그냥 투자만 된 상태가 아니라 내가 비자만 받으면 비즈니스가 운영이 될 수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비자 받기 직전이지만 그러나 이미 직원들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뱅크 어카운트가 열려야 되겠죠. 이미 존재하던 비즈니스를 매수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그 비즈니스의 과거 세금 보고서와 직원들에 대해서 세금을 보고한
내용이 다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그럴수록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좀 중요하겠고요. 앞으로 5년 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라는 프로젝션도 있어야 되겠고, 비자 신청서를 리뷰하시는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비자를 줘도 향후 몇 년간 이 비즈니스가 잘 운영될 만한 마음의 편안함에 있어야만 비자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민국에다가 신청해서 이미 미국에 계신 분들은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어떤 체류 신분을 갖고 계신 상황이 아니라면, 혹은 지금 미국의 체류 신분을 갖고 있으나 그냥 나는 대사관에서 바로 비자 신청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사관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는 뭐 편안하죠. 나가지 않고 그냥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인터뷰도 없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큰 장점이 뭐냐면, 한번 대사관에서 E2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으시면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또한 미국 체류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는 투 스텝을 한 번에 끝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상황마다 다르지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일반적으로는 대사관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을 하실 때가 좀 나으실 때도 있는데요. 이런 거는 각자 상황을 좀 봐야 되니까. 주한미 대사관 같은 경우는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서 대략 한 2개월 후에 인터뷰가 잡히는 편입니다. 그게 일반적인데, 근데 코로나 기간 이후에는 이게 뭐 6개월 이상이 된 적도 있었고요. 이 수속 기간이 고무줄처럼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인민국과 대사관 쪽 어느 쪽이 수속 기간이 나의 스케줄에 맞는가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으시면 2년에서 5년 사이에 비자 스탬프를 받으세요. 그리고 입국하실 때마다 2년을 받으시던가 아니면 여권이 만기되는 날까지 받으십니다. 이 부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비자 스탬프가 5년이라고 혹은 이민국에서 승인을 2년 받았다고 항상 2년씩 있을 수 있거나 5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미국에 입국하실 때마다 I-94라고 하는 입국 기록을 확인하셔서 언제까지 체류 기간이 주어졌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매번 입국하실 때마다. 그리고 가족이 있으시면은 부인과 아이들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나는 괜찮은데 아이가 체류 신분이 끝난 거를 이제 뒤늦게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매번 체류 기간을 확인하시는 거 주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E2의 장점은 배우자가 오픈마켓 취업 허가증을 받습니다. 즉 E2를 투자하는 나 혹은 E2의 직원으로서 가는 나는 E2 사업체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배우자는 자유로운 취업 허가를 받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셔도 되고 혹은 다른 기업에 취직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은 물론 학교도 다닐 수 있고 21살까지 커버가 돼요. 미국에 체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2를 진행하실 때 사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사업 경험이 없는 데다가 미국이라는 딴 나라에다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필요하세요. 이민 변호사는 비자를 도와주겠죠. 그러나 회사를 설립하고 또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모양새로 내가 할 것인가, 계약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즈니스를 담당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과 일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회계적으로 혹은 고용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미국 노동청하고 문제가 없으며 미국 세무국하고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각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2 비자가 비자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따른 그런 상담이라던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